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경기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인 박용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소송 대리인, 즉 변호인 중 한 명인 윤용진 변호사가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소위 형상기억종이와 관련된 구성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용어로 성명권이란 소송에서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 구성명 신청이란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성명, 성명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윤용진 변호사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구성명 신청서에서 먼저 소위 형상기억종이, 다른 말로는 원상회복종이가 존재하는지, 그런 특수지를 4.15 총선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피고인 선관위는 분명히 밝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선관위는 소위 신권다발 투표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 사용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선관위는 첫째, 형상기억종이, 다른 말로 원상회복종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둘째, 존재한다면 그에 관한 특허 등록증을 제시하고, 셋째, 원상회복종이 실물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넷째, 그런 특수지를 4.15 총선에 사용했다는 공급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다섯째, 만약 세상에 그런 종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왜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엉터리 해명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피고인 선관위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그 해명의 당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판결문에 반드시 적시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피고인 선관위가 원고의 구성명 사항들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이번 구성명 신청서에서 밝힌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혹은 원상회복종이라는 것은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 하면 그동안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앞바단 신권다발 같은 투표용지가 재검표하는 곳마다 곳곳에서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모든 종이가 그런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투표장 그리고 개표장을 거치면서 구겨진 흔적이 있는 그런 종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용지, 재검표에서 나온 그 용지를 보고서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용지를 사용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혹은 원상회복종이라는 문제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종이 전문가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시 펴져서 빳빳해지는 종이는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선관위의 주장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윤용진 변호사가 구성명 신청을 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과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빳빳해지는
이른바 형상기억종이나 원상회복종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종이의 특허 등록증을 제시하고 원상회복종이 실물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4.15 총선 때 그런 특수용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빳빳해지는 원상회복종이를 선거에 사용했다는 공급계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종이가 세상에 없는데 선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데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문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물쩍하게 대략 넘어가지 말고 재판부, 대법관들은 어떻게 이 건을 생각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빳빳해지는 투표용지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대법관 각자의 의견을 넣고 대법관들도 그 판단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 책임, 또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함께 지라고 지금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현재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대략 소송을 빨리빨리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송이 제기된 지 2,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재검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제기한 각종 증거 신청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기각해버리고, 그리고 아예 재검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려는, 당연히 그 선고 내용은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선거무효소송 거의 전부를 원고가 주장한 것은 일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하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최근에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은 선관위의 복마전 실태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대법관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법관들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워낙 말도 안 되는 날림재판, 사실상 엉터리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저처럼 형편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쏙쏙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일방적으로 선관위 도우미 역할을 한 대법관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오영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라든지 박주현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은 최대한 대법원이 변론 종결을 서둘러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중앙일보에서도 근무를 했죠. 허정구 전 논설위원이 선관위 업무에서 선거관리를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라는 다소 역설적인 제목으로 선관위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한 글입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보도돼 문제가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과 전산망 해킹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두 가지 위의 업무는 선거관리라면서 그래 좋다. 선관위는 앞으로 조직 인사와 전산망 관리 두 가지 일에만 전념해라. 죽어도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는 선거관리는 고유 업무에서 제외시켜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선관위 업무에서 선거관리를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면서 4.15 총선 재검표에서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지자 선관위는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했다. 정해진 규격보다 큰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시간이 지나면 도장이 불어난다고 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떡칠이 된 일장기 투표지 1000여 장에 대해 선관위는 만년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서 출력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배출되는 지역구 투표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서 프린트됐다고 했다. 4.15 총선 당시 스캔해둔 투표지 이미지와
재검표장에서 스캔한 투표지 이미지를 비교하려고 원본 이미지 파일을 법정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원본 파일은 삭제했다며 사본 파일을 제출한 선관위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허 전 논설위원은 이어서 이런 선관위에 어떻게 선거관리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겠는가라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위에 5가지 중 하나라도 가져와 봐라.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 시간이 지나면 도장의 크기가 불어나는 투표지, 일장기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 배춧잎 투표지를 제작한 투표 사무원, 4.15 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중 하나라도 제시하면 선거관리를 계속 맡게 해주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허정구 전 환경논설위원의 이번 글은 선관위나 대법원뿐만 아니고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입에 거품을 물고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온 정치권이라든지 무슨 언론계라든지 혹은 학계 일부 인사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리고 이번 허정구 전 논설위원의 이 글을 읽고도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그동안의 그 주장을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의 신율 교수가 최근 주간조선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현재 대한민국 선관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선관위는 힘있는 기관이다. 선관위는 출석 요구권, 장소 출입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이 있는데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적 독립기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정도로 당당하려면 자신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를 잘했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관위 모습의 백미편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언급이다. 그의 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잘못은 했지만 우리를 조사할 주체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의 수장이 법규를 덜먹이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기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법규를 잘 지킨 기관 혹은 당사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법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법규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법을 덜먹인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다. 과거에도 선관위 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경우는 있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건 때문에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여성단체가 내건 이번 보궐선거 외화조라는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고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모방송의 캠페인이었던 일합시다, 당시 기호 1번이었던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일을 상징하는 일합시다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비상식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 조사는 강제성이 없고 경찰 조사는 수사 의뢰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한 국정조사는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현재로서는 선관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왔던 각종 오해가 진짜 오해였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해야 상식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행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행정감사는 선관위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에 더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선관위의 개편을 의미한다.
신율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의혹 사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번 의혹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취업 특혜라는 공정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의 신뢰 하락이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곧바로 권위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권위를 잃은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에서 선관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어서 신 교수는 선관위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변화의 시작은 선관위 지도부의 개혁이어야 한다. 선관위 지도부의 개혁은 크게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회 임명 과정과 임명 방식의 개혁을 의미한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모두 9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중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은 모두 3명인데 그중 노태학 현 위원장만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선관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 규정이 이런데도 관례가 규정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각 시도 선관위원장 역시 해당 지역의 법원장들이라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 2인이 시도 선관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지역의 법원장은 스스로를 선관위원으로 추천하고 해당 시도 선관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거의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경우 그의 자녀가 채용된 곳이 전남선관위이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전남선관위원장인 광주고법 수석판사가 형사고발 대상자인 동시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1인 2역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관례의 시작은 2공화국 헌법이다. 2공화국 헌법 제75조의 2에는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할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 이후 개헌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이런 관행은 관습으로 굳어졌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헌법적 요건이 아님에도 권력 분립에 위배되는 일들이 관례라는 이름 하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권력 분립 위반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선관위는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이 중앙이든 시도 차원이든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지금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동안 권순할TV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교모 같은 지식인들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 혹은 지방선관위와 법관의 분리,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지금 당장에라도 해야 될 그런 개혁 방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이 중앙이든 시도 차원이든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또한 현행의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구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선관위원 구성은 헌법적 사안이므로 개헌하지 않는 이상 해당 선관위원 임명구조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을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개헌 없이도 당장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한 3인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3인을 여야 3대3의 구도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중 1명을 선관위에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지명하게 하고 그를 상근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독일의 경우도 연방선거위원회에 법관이 2인 내지 3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에 법관이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단 이들 법관의 역할은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에 그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이 될 수는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나 각 지방선관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율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선관위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선관위 역시 분명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기적 행정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97조 즉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를 들으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개선사항 없이 선관위가 이번 의혹들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든다면 선관위는 그들의 본연의 기능, 즉 선거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선관위 개혁을 위해 선관위원 전원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는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의혹을 수습하기 바란다. 이렇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신율 교수가 주장한 대로 현재 선관위원들은 모두 완전히 지금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